부모님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배곡 같은 피부에 쭉 뻗어있는 우아한 이목구비에다가 엄청나게 늘씬한 몸매까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봤던 여자 중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딸로 보이는 어린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죠. 저렇게 아름다운데 아주머니셨다니.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엄청나게 낯이 익더라고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인상을 와락 찌푸리더라고요. 한숨을 푹 내쉬고서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더라고요. 아마 무언가 저에 대해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따라서 올라탔죠. 그녀가 먼저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더라고요. 바로 꼭대기 층이었죠. 제가 가야 하는 곳도 거기였습니다. 부모님이 거기 사셨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지 않은 차이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안 누르세요? 저도 거기 살아서요. 꼭대기 층에는 집주인 아주머니밖에 안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녀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인상을 와락 찌푸리며 다른 층을 누르고 딸과 함께 재빨리 내리더라고요. 아마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경멸의 표정을 지으며 말을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요. 어려 보여서 특별히 인심 써서 봐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처신 잘하고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저 멀리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정말 제 부모님 집을 가는 거였는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습니다. 저렇게 예쁘다면 스토커에게 얼마나 시달렸을지 안 봐도 뻔하니까요. 아마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상한 짓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게다가 제가 부모님 집에 가는 것도 몇 년 만이었죠. 그녀 입장에서는 제가 경계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저렇게 예쁜 여성분은 처음 봤기에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정말 우연히 생겼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번에 졸업을 하면서 잠깐 본가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다니는 동안 부모님을 뵐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기회에 많이 붙어있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부모님은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낭패였죠. 서울 자취방에 돈이나 지갑이나 은행 계좌나 다 두고 왔는데 말이죠.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걸로 부모님이 돌아오기 전까지 생활을 해야 했죠. 저는 우선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이지만 음식점들이 꽤나 가격대가 비싸더군요. 지금 제 주머니 사정으로는 무리였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정말 맛있고 짱 가성비 좋은 기사 식당을 찾을 수가 있었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안으로 들어가니 여성분 한 분이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왜인지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보고 놀라자 그녀도 저를 보고서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바로 어젯밤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녀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일하는 곳은 또 어떻게 알아서. 진짜. 그녀의 언성이 높아지자 저 안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이내 그 여성분께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그러자 저 여성분은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스토커라고 말했겠죠. 이내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네는 잠깐 나가 있어 보겠나. 내가 저 인간 쫓아내면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주인 아주머니의 말대로 그 여성분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성큼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한테 팔 음식은 없으니 가시죠. 여기가 값싼 식당이라고 만만히 본 모양인데 이래봬도 내가 여기서.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의 낯이 너무나 익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인사를 했었죠. 저 아주머니도 이 근방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유지이신데 그저 취미생활로 이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죠. 저는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아주머니 저 정말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말하자 아주머니의 인상이 와락 찌푸려지더군요. 대체 누구길래 아는 척을 하는지 싶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주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 민호예요. 진짜 모르시겠어요?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이내 흠칫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민호였네. 얘 이렇게 커서 못 알아볼 뻔했다. 언제 이렇게 커니? 최 의원님은 잘 계시지?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이번에도 국회의원 당선되셨던데 축하한다.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완전히 반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죠. 아주머니와 저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죠. 정말 오랜만에 봤지만 너무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스토킹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저는 그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죠. 그제서야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확실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좀 섣불렀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일을 사실대로 말해줘. 오해한 것뿐이라고. 아니요. 왜? 괜히 저한테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 혹시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뭐야, 관심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죠. 궁금해서. 그의 아주머니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시면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남편이 있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소식도 안 들린다면서 애도 한 명 있어서 안 그래도 나갈 돈도 많은데 월세 낼 돈도 빠듯해서 여기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이름은 수정 씨더라고요. 이름도 무척이나 예뻤습니다. 수정 마치 크리스탈 같은 이름이었죠. 기뻤습니다. 지금 그녀를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잘 불려서 제게 돈은 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걸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뛰어가서 오피스텔의 편지함을 열어봤죠. 거기에는 그녀에게 날아온 통지서가 있더라고요. 전부 하나같이 돈을 내라는 독촉장들이었죠. 이 정도라면 수중에 있는 데 돈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있는 종이들을 누군가 확 가로채 가더군요. 그쪽을 보니 수정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한번 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진짜 경찰에 신고해야 그쪽 분은 정신을 차리실 것 같네요. 아마 자기 편지함을 열어봐서 정보를 캐내려는 걸로 아는 듯 했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시더군요.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데 급하게 주인 아주머니가 뛰어오셔서 수정 씨를 잡고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왜 그래. 좋게 넘어가자. 좋게. 저 학생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뿐이야. 스토킹하려고 제 개인정보 캐내는 게 어떻게 저를 위한 거예요? 너무 자세한 건 묻지 말고 나 한번 봐서 봐주면 안 될까?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그의 수정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서는 돌아서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은 완전히 증오가 서린 눈빛이었죠. 정말 철천지 원수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 통지서들을 봤죠. 정말 내야 할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월세도 꽤 밀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 정도 돈은 해결해 줄 수 있었죠. 저는 인터넷 뱅킹 어플을 켜서 그쪽으로 예약 이체를 했죠. 아마 내일쯤이면 입금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날도 기사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수정 씨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와락지 풀이시더라고요. 아예 저와 상종도 하기 싫은 눈치였죠. 그와 반대로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죠. 어서 와. 오늘은 뭐 줄까? 오늘도 제육 부탁드릴게요. 그의 아주머니가 수정 씨를 돌아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자기 들었지? 그의 수정 씨는 인상을 와락지 풀이며 말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기 싫어요. 제 우편물 펼쳐보면서 음침하게 스토킹이나 하는 인간을 위해서 요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전에 말했잖아. 이 학생은 다 너를 위해서 어제 그랬던 거라고. 그게 대체 어떻게 저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우선 나를 보고서라도 요리 좀 해줄래? 안 그래도 나도 마침 출출했거든. 알겠어요. 수정 씨는 힘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내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녀 앞으로 밀린 통지서들이 꽤 많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건 딱히 문제없다고 했죠. 제가 대학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의 아주머니께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해결해주게? 네. 진짜 좋아하나 보네. 뭐. 그럼 잘해봐. 마침 수정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 씨가 제육볶음을 내오시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인상을 와락 찌푸리면서 말이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왜 저 같은 놈이랑 같이 있으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수정 씨를 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워하지 마. 나중에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사실 제가 수정 씨의 돈을 전부 갚아줬다는 걸 알면 얼마나 후회할지에 대해 걱정하시는 듯했죠. 뭘 어떻게 해요. 저는 저 사람이 당장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아주머니 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아주머니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무언가 급한 일인 듯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간대가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이제 슬슬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카운터를 맡으시는데 급히 나가셔서 수정 씨께서 맡으시더라고요. 기사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쁜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뭐야? 여기 식당 자주 와야겠네. 왜 이렇게 예쁜 사람을 주방에 박아두고 있던 거야? 전부 하나같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거기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실행에 옮기는 녀석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근처 지역구 의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선거 유세 차원에서 온 거였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저 의원은 문란한 걸로 안 좋게 잔뜩 소문이 난 의원이었죠.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수정 씨를 보더니 음흉한 표정을 짓고서는 냉큼 자리에 앉고서 음흉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어디 살아? 나랑 같이 드라이브 안 갈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있으면 엄청 편할 거야. 수정 씨의 계속된 거절에 그 의원이 인상을 와락 찌푸리고서는 명함을 꺼내며 그러더라고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말 한마디면 너 같은 건 조용히 세상에 없어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아. 수정 씨가 그 의원을 명함을 받고서는 두려운지 벌벌 떨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만하죠. 지역구 의원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자기를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는 쳐다보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야 저 사람은 지역구 의원이었으니까요. 괜히 찍혔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게 철저하게 보복당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수정 씨가 주변에 간절한 도움의 눈빛으로 보내도 그 누구도 그녀를 외면하고는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주인 아주머니라면 해결이 가능할 텐데 주인 아주머니도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나가셔서 들어오시지 않았고요. 가면 갈수록 그 의원의 횡포는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상 체념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려 할 때 제가 일어서서 그 의원 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는 이내 그 의원 앞에 섰습니다. 그 의원이 대체 뭐지 싶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내 제가 말했습니다. 싫다는데 추하게 찝적대지 말고 그만하시죠. 뭐? 의원이 인상을 와락 찌푸리더라고요. 귓구녕 먹으셨습니까? 싫어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만하시라고요. 엄연한 성범죄인 거 아십니까?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의원이 손을 들어 제 볼을 치려는 걸 저는 팔을 들어 잡았죠. 이거 안 놔? 수정 씨한테 사과하면 놔드릴게요. 좋아. 의원은 이내 팔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글거리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너 얼굴 기억했다. 조만간 누군지 알 수 있겠지. 너는 참 불효자야. 너 때문에 네 부모님이 하던 게 전부 쓰레기통에 처박힐 테니 말이야. 인생이 아마 밑바닥까지 처박힌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테니 기대해. 지하까지 처박아 줄 테니까.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표현 알지? 지하까지 보내줄게. 그 말을 끝으로 의원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자 순식간에 주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원이 있어서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의원한테 밑보였으면 끝났네. 저 친구도 저 의원 뒷말이 진짜 안 좋은데 실제로 사람도 면 묻었다 하더라고. 쯧쯧 그러니까 젊은 패기에 그러는 건 좋은데 너무 뒷생각을 안 하는구만.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를 보더니 안타깝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선가 계속된 시선이 느껴졌죠.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수정 씨였죠.
이전과 달리 무언가 오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자 식당이 비더라고요. 저도 슬슬 나가려는 찰나 수정 씨가 제게 대뜸 다가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배 안 고파요. 라면 끓일 건데 먹고 갈래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죠. 왜인지 이전과 저를 보는 표정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 씨가 라면을 내오시더니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저를 완전히 걱정서린 표정으로 보면서 말이죠. 의원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도 피해갈 텐데.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저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같이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봐줄 거예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남이 피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 같았죠? 성격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허세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때 저 앞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바로 주인 아주머니셨습니다. 수정 씨가 바로 주인 아주머니에게 뛰어가서 지금 일에 자초지종을 말하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힐끔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죠. 걱정 안 해도 돼. 저 녀석 부모님은 그런 지역구 의원 때문에 망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아니, 오히려 오늘 있었던 일을 저 녀석 부모님이 알게 되면 아마 그 지역구 의원이 끝장나겠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 녀석은 정말로 괜찮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걱정되면 단둘이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는 건 어때? 네? 저 녀석은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안 그래? 정말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수정 씨는 당황하신 듯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일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긴 하지만 이전에 스토킹 당했던 걸 생각하면 그건 나중에 진실을 천천히 알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래도. 암튼 둘이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그 뒤로 수정 씨의 연락처도 받을 수 있었죠. 간신히 밥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답장 텀도 길었죠. 수정 씨는 제게 고마움은 느끼지만 마음은 전혀 열지 않은 상태였죠. 그야 당연하게 제가 했던 행동들을 스토킹들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에 대한 것들도 만나서 해명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그날 만나서 모든 걸 말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의 밀린 돈을 납부했던 내역서와 제 부모님이 정말 집주인이라는 증명서까지 준비했죠. 이걸 그녀가 보게 된다면 이 지독하게 얽힌 오해들이 풀릴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걱정되는 것도 있었죠. 이것들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이후로는 그녀를 만나는 날만 계속해서 기대가 되더군요. 정말 약속 날짜만 기다렸죠. 드디어 내일이면 그녀를 만나는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받아보니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는데 바로 그 의원인 걸 알 수 있었죠. 너 가만 안 둘 거라고 말했지? 너 누군지 알아냈으니까 조만간 네 부모도 알게 되겠지. 네가 지켜주려던 그 여자 인생도 쪽날 거고 기대하고 있거라. 그 여자한테도 이미 전화를 했으니 아마 그년도 벌벌 떨고 있겠지. 저는 피식 웃고서는 말했습니다. 진짜 저희 부모님이 누군지 알면 감당은 하실 수 있고요? 재미있는 녀석이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특별히 봐주마. 그쪽이 그 수정 씨한테 사과하셔야죠. 제가 사과를 왜 합니까? 그쪽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 마지막 선처를 거절하다니 참 머리가 나쁜 녀석이구나. 젊은 패기로 한번 봐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대하고 있거라. 니랑 네 부모 인생이 어디까지 처박히는지 말이야. 네,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그리고서는 전화를 끊었죠. 저는 별 신경도 쓰지 않았죠. 진짜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찍소리도 못할 녀석이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약속 날이 되었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세팅도 받고 옷도 완전히 빼입고 나갔죠. 서울에서 파티 나갈 때 입던 의상들로 완전히 빼입었죠. 이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 보이더라고요. 원래도 예쁜 건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보니 정말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보더니 흠칫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야 당연한 게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꾸미면 좀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까지 꾸몄다는 건 그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뜻이죠. 그 여성분도 그걸 아는지 저를 대하는 게 평소와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음식점에 가서 간단히 음식을 먹고 2차로 근처에 있는 술집을 갔죠. 원래라면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왜인지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마침 잘 됐네요. 가죠. 먹고 잠깐만이라도 있게. 그녀와 저는 근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한 두 잔 먹으니 슬슬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원이 협박해서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한테도 그 전화가 왔거든요. 저는 그 통화 내역을 보여줬죠. 그러자 그녀가 고개를 푹 숙이며 그러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미안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러 가죠. 그러면 봐줄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아무 타격도 없으니까요.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더라고요. 아마 허세라고 생각했겠죠? 의뢰 제 나이대 남자들이 그러는 것 말이죠. 그리고 대개 허세를 부리는 이유는 하나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입술을 꽉 깨물고서는 말하더라고요.